S 라이프. 안녕하세요, S입니다. 먼저 DC 콤보 어댑터 출시가 드디어 떴습니다. 26일부터 테슬라 샵 공식 판매를 한다 이렇게 떴고요. 금액은 29만 9,200원 부가세 포함으로. 그러나 모두 다 사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먼저 차를 구매했던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마 바로 구매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만 크레딧이라는 포인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같이 사신다면 11만 원을 제외한다면 18만 9천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차데모 사셨던 분들은 뭐 아쉬울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차데모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간에 또 하나의 뭐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앞으로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좀 더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구매가 빠르게 된다면 뭐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체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영상으로는 이제 제가 사고가 나서 볼보 XC90을 대차를 받았었는데, 그때 보니까 볼보도 오토파일럿이 존재하더라고요.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해서 그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사용했던 부분 느낀 점, 그리고 제가 다시 차를 받고 나서 오토파일럿을 다시 해본 그 영상하고 그때 느낀 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볼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작동을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핸들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화살표 방향을 한 번 더 누르면 핸들 모양이 나오면서 파일럿 어시스트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간격 조정도 가능하고요. 차간거리. 그 다음에 속도는 기존에 뭐 여기 고속도로에 나와 있는 기존 규정 속도에 맞춰서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동을 하고요. 진행함에 있어서 생각보다 볼보도 잘 된다, 이런 인식을 받았고요.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차선을 중앙을 달린다기보다는 한쪽에 좀 치우쳐서 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불안했던 게, 차가 양쪽 뒤에서 왔을 때 조금 불안한 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잘 달려나가긴 하는데 핸들이 약간 좀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상에선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한 감으로 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핸들 자체가 좀 빡빡한 타입, 좀 하드한 타입이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잘 되는 타입으로 제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점으로 봤던 게 차선 변경할 때,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 깜빡이를 넣고 차선 변경을 하면 자동적으로 파일럿 어시스트가 풀렸다가 차선에 다시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자기가 켜지면서 차선을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요점은 테슬라는 요점에 있어서는 테슬라보다는 훨씬 낫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오토파일럿이 풀리고 크루즈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요거 기능은 볼보가 훨씬 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외제차를 뭐 좋은 차를 막 몰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볼보를 타면서 요 기능이 또 되나 하고 한번 느껴본 건데, 그런 점들이 테슬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수동으로 했을 때 다시 차선에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다시 켜지면서 다시 잡아주는, 그거는 정말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제가 왔다 갔다 뭐 계속 테스트라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테슬라도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앞으로 뭐 추후에 업데이트 되리라는 또 믿음을 가지고 OTA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면서 볼보 요 테스트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이 좀 많지 않은 곳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가 요 영상 말고 찍지는 않았지만 뭐 차들이 좀 있는 시내 구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리는 경향도 있었고 잘 못 잡는 경우, 그리고 그냥 차선을 먹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확실히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좀 짱짱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는 테슬라가 훨씬 낫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테스트였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볼보도 전혀 나쁘진 않았지만, 또한 또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장기간 운전할 때 대부분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역시 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볼보도 결국에는 차가 뭐 싼 차가 아니다 보니까 기능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구현해내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보 차량, 원래 제가 제일 워너비하던 차량이었는데 결국 사고가 나면서 몰아보게 됐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만족한, 다만 디젤이어서 좀 시끄럽다라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대차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리를 얼마나 잘 해서 차량을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끄러운 감이 많더라고요. 또 제가 전기차를 뭐 많이 타진 않았지만 어쨌든 타보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내 소음, 엔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거슬렸다. 그리고 버튼이 많은 거에 적응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 볼보는 생각보다 버튼이 누를 게 엄청 많더라고요. 뭐 대시보드 들어가서도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차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저의 럭키 테슬라 모델 Y, 요거 또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사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차량들을 점검을 하고 뭐 이것저것 계속 지켜보고 있는 와중이라 뭐 이것저것 이슈가 조금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후미등에 없던 뭐 성에가 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 뭐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오늘 오토파일럿을 제 걸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린 이유는 뭐 물론 볼보와 비교도 있었지만 제가 그 백미러, 그러니까 룸밀러에 파인뷰 R2를 장착하고서 다니고 있는데, 제 친구가 구매 예정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순정을 쓰지 않으면 운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파인뷰 R2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속도 카메라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단속 구간에 대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다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순정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파인뷰 R2 같은 이런 룸밀러형 블랙박스 개념의 룸밀러들이 이런 속도 카메라에 대한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참고 또는 뭐 대체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영상도 같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다 보면 제 핸드폰에서 알려주는, 소리로 알려주긴 하지만 그 알려주는 사이에 위에 보시면 룸밀러에 몇 킬로, 대부분 제가 지금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500m 남았을 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500m 남았을 때 카메라 몇 킬로 단속이 있다라고 음성 명령과 함께 위에 룸밀러에 나타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대체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참고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테슬라가 볼보보다 오토파일럿에 있어서는 좀 더 짱짱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받았고요. 그 부분이 뭐 차체의 무게나 뭐 핸들 조향이나 있어서나 뭐 이런 것들 변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차선을 중앙을 잡고 가는 거, 그리고 화물차나 큰 차가 옆에 있을 때 뭐 일정 살짝 비켜서 가준다거나 이런 느낌들은 확실히 테슬라가 좀 더 오토파일럿 기술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받았고요. 그렇다고 뭐 결코 볼보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개인적인 느낌으로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은 테슬라가 조금 더 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하지만 뭐 테슬라도 가끔씩 오류가 납니다. 뭐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뭐가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뭐 차선이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한 속도가 갑자기 다른 도로에 있는 걸 잡아서 속도가 확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코 테슬라가 완벽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두 차를 비교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그래도 테슬라가 좀 더 좀 안정적이게 느껴진다. 안정적이라기보단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함이 좀 느껴진다. 뭐 그 정도 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업데이트가 마치고 나서 지금 회생제동이 조금 약해졌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처음에는 느껴지질 못하다가 요새 들어 차를 받고 나서 타는데 좀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그게 뭐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속도를 좀 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발을 떼면 좀 강하게 잡아주는 테슬라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스무스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좀 약해졌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하드해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그게 처음에 말이 많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차를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 홀드 모드에 너무 이게 강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립 모드를 놓고 한동안 타고 다녔었는데 사실상 타다 보니까 회생제동이 익숙해져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려면 크립 모드로는 좀 힘들 것 같고 홀드 모드가 돼야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회생제동이 더 세져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운전하신 분들마다 뭐 습관이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원래 좀 하드했던 모드로 돌아오는 걸 좀 원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카페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어쨌든 개인차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하드한 방법으로 돌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제가 두 개의 모습 비교해 드리고 그 다음에 파인뷰 R2가 내비게이션의 카메라 부분을 도와준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그 부분 테슬라를 가지고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휴가가 다녀온 뒤에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